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제 지갑을 보여드리면요. 우선 이렇게 신용카드가 3장이 있고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얼마가 들었나 헤아려 보니까 9,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현금,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죠. 북한처럼 남한도 누군가가 밥을 사면 또 다른 사람이 술을 사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각자가 돈을 내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보다는 각종 할인 혜택까지 갖추고 있는 카드를 선호하면서 점심시간마다 진풍경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각자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줄이 길게 늘어서는 겁니다. 단체로 식사를 하고도 계산은 개인별로 카드로 하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 방식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금융위원회는 음식점 같은 곳에서 한 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한 다음에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같은 회사의 신용카드여야 가능하지만 점차 사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급수단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가 55.8%로 현금 13.6%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신용카드가 편리할 뿐 아니라 동전 같은 거스름돈이 발생하지 않아서라는데요. 이런 이유로 남한에서는 10달러 이하의 값을 치를 때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7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신용카드 이용 건수가 한 달에 10억 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남쪽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한 명당 한 달에 평균 18차례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남한이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 화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폐나 동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화폐의 발행 규모와 환수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폐 발행액은 5만 원권을 제외하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동전의 경우 사용량은 더 감소하는데요. 문제는 은행으로 돌아오는 동전의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4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동전을 만들고 있어도 그 동전의 90%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진 것 역시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간편 송금 방식을 통해서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서 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도 전자결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심지어 호떡 하나를 사 먹는데도 현금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2014년 5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1,000유로, 그러니까 미화로 1,180달러 이상을 거래할 때는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요.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등도 모두 현금 거래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은 세계적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이 사라진다면 우선은 현금을 발행하고 유통하며 보관하는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기록이 남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는 탈세나 뇌물 등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죠.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북한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호미인데요. 그런데 이 호미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국 호미가 정원을 가꾸는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판매 업체인 아마존닷컴에는 다양한 종류의 호미가 상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한 판매자는 제품 설명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정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한국 농기구라고 호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외국에는 호미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이름이 한국식 발음 그대로 코리안 호미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호미는 30cm 길이를 기준으로 최소 23달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같은 크기의 호미 가격이 불과 3달러에서 5달러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요, 대여섯 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알림까지 뜰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130개가 넘는 상품평을 보면 호미를 직접 사용해 본 구매자들의 강력 추천이 많았습니다. 한 이용자는 최고의 상품이다. 남편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호평을 남겼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호미를 사용한 외국인도 있었는데요. 15년 동안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제품이다 라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원 도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호미를 주변에 선물했더니만 선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호미 없이 정원을 가꿀 수 없을 정도다 라고 평을 단 사람도 있었고요. 상품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평점도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Homey, Korean Homey. This is a wonderful tool. It is my only cultivating and planting tool. 이와 함께 유튜브에서는 호미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함께 화제인데요. 이미 5년여 전에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호미로 땅을 파고 흙을 고르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밝히는 호미의 장점은 밭 메고 풀 베는 다용도 만능 농기구라는 거죠. 호미를 알기 전까지는 밭을 메는데 대부분 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삽은 워낙 땅을 파는 범위가 크죠. 그래서 작물에 원치 않는 상처가 생기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호미는 원하는 부분만 땅을 팔 수도 있고요. 또 한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칼처럼 풀을 베는 것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획기적인 농기구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에는 왜 한국의 호미 같은 농기구가 없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농업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땅이 넓어서 손에 잡고 쓰는 작은 도구보다는 덩치가 큰 농기계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좁은 땅에서 생산물을 최대한 많이 경작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름 섬세한 도구인 호미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농업 환경이 한국과 다르지 않았던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호미는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호미는 언제부터 쓰였던 걸까요? 고구려를 포함한 삼국 전역의 유적지에서 호미가 출토될 정도로 그 역사는 깊습니다. 통일신라기에 접어들면서 오늘날과 같은 날이 좁고 날카로운 모양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호미를 두고 동서, 그러니까 동쪽 나라의 호미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1000년이 넘은 한국의 전통 농기구가 바로 호미인 거죠. 호미 이전에도요,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하는 한국의 전통 육아용품이죠. 포대기.
이 포대기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품의 이름도 호미처럼 한국식 이름을 따라서 포대기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극히 한국적이면서 때로 사소하게 여겨져 왔던 호미와 포대기, 이런 물건들이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거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